그런데 이 잘못 가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가지고 어떻게 그러면 우리는 잘한다고 하는 태극기는 패배하고 잘 안된다고 생각하는 촛불이 승리했느냐? 촛불혁명이 어떻게 성공하고 우리 태극기를 가지고 그렇게 추운 날 그렇게 목이 터져라 몇 달간 애쓰셨는데 왜 투표에서 우리가 졌느냐?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기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옛날에 운동권이었습니다. 제가 감옥을 2년 6개월 감옥살이를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 좌파들 운동권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민족주의자들이 있고요, 하나는 평등주의자가 있습니다. 이 민족주의는 뭐냐? 이 북한 핵이라고 해놨는데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은 민족 아니냐? 그런데 왜 양키 코쟁이들이 이 용산에 와서 있느냐? 양키 코쟁이들을 외세를 배격해서 쫓아내버리고 우리 민족끼리 잘해보자. 북한의 핵도 우리 민족 건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주체사상파, 김일성주의자, 그리고 아까 우리 이계성 선생님 말씀하시는 우리 대한민국 국사책이 전부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좋은 거고 일본 제국주의자나 미제국주의자나 외세는 나쁜 거다. 우리 민족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계속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라도 우리 민족이면 좋은 거다. 김정은이도 우리 민족이니까 좋은 거다. 미국의 트럼프나 미국의 주한미군 사령부도 양키들이니까 그건 나쁜 거다.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게 어디까지 갔냐 하면은 미국 소고기도 먹으면 그게 외국 소고기니까 이거는 광우병 걸린다. 그러니까 미국 소고기 먹지 말자. 양키 소고기 먹으면 안 된다. 우리 거는 더러운 개고기도 우리 거는 좋아. 개고기는 사실 조사를 안 하는 겁니다. 검사도 안 해요. 근데 이렇게 전혀 위성 검사를 안 하는 것도 우리 땅에서 났으니까 이거 좋은 거야. 미국에서 오는 거는 이거는 양키 놈들 거는 먹으면 광우병 걸려. 이게 바로 극단적 민족주의가 공산당도 구분 못하고 더러운 게 뭔지도 모르게 하는 아편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왜? 워낙 민족주의 교육을 많이 받아가지고 일본 놈은 무조건 나쁜 놈이야. 그래서 지금 현재 일본 놈하고는 막 싸워버려. 미국 놈도 막 쫓아내버려.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 이후에 양키 놈들 물러가라 해가지고 미국이 철수하고 나니까 원래 우리나라와 했던 미군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한 다음에 철수를 했습니다. 철수하고 나니까 바로 스탈린하고 모택동하고 김일성이가 3명이 합쳐가지고 바로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우리가 완전 낙동강까지 밀렸죠? 네! 미국이 물러나니까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딱 그쪽이 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북한의 핵을 개발한 거 아시죠? 북한의 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네. 길 가는 분들 중에도 북한이 뭐 핵이 있기는 뭐 있어? 핵 없어. 이런 정신 나간 분도 아직 계세요. 근데 지금 북한은 핵을 10개 이상 가지고 있습니다. 적어도 10개에서 20개 정도는 핵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핵폭탄을 실어가지고 여기 용산기지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알라스카까지 가는 핵 미사일, 바로 그 미사일 시험을 며칠 전에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아무도 걱정 안 해. 미국의 핵 미사일이 지금 알라스카까지 가가지고 미국에 떨어질 판인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소집을 하고 트럼프가 성명을 발표하고 일본 아베가 긴급 성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가 버렸어요. 양산에 휴가 가서 나타나질 않아요. 그 다음 날도 안 와요. 그 다음 날도 노무현 대통령 자기 동지죠.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에 가가지고 거기서 울고 있어요. 북한의 핵미사일이 아무리 날아오고 아무리 북한의 미사일을 시험해도 휴가를 즐기고 있는 이 대통령이 우리가 뽑은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늘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에 우리 여행 가던 학생들이 빠져가지고 그때 7시간 동안 뭐 했느냐, 뭐 유언비어를 만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롯데호텔 37층에서 어떤 남자하고 뭐 했다는 그런 유언비어가 없나? 청와대 안에서 무당 데리고 구슬했다는 소리가 없나? 요즘에 그걸 다 밝혀도 분단위로 초단위로 다 밝혀라, 다 밝혀도 아직도 못 믿겠다는 이런 형편없는 인간들이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이 전 세계를 다 놀라게 하고 다 비상을 걸리게 만드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통령이 휴가 가서 양산에 자빠져 있는데도 한마디 비판 안 하는 이 언론이 대한민국 언론 맞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세월호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북한의 핵미사일이 여기에 떨어지면은 용산 미군기지에 제일 먼저 떨어집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미 국방성에서 시뮬레이션 한 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이 용산 미군기지에 떨어지면 최하 50만 명이 딱 한 방에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거기 용산 미군기지에 미군 한미연합사령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용산 미군기지 가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미국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멜랜드, 대학교, 호텔부터 병원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기 이태원 가보세요. 이태원에도 거기 전부 미군들 많고 미국 아파트부터 여기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에 미국 주둔하는 사람이 미군이 약 28,000명, 또 미국 사람이 최하 20만 명이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용산에 만약 핵미사일이 떨어져 버리면 바로 미국 사람이 최하 수천 명이 바로 즉사해 버립니다. 그러면 트럼프는 바로 그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가 없이 바로 물러나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미국 주둔군이 수천 명 죽고 미국 사람이 여기에서 한 방에 북한의 핵을 맞아 죽었는데 미국 대통령이 견딜 수가 있습니까? 한국 대통령은 더 말할 필요가 없겠죠? 일본의 아베도 그는 물러나야 될 겁니다. 아마 엄청난 문제가 발생합니다. 중국도 어떠냐? 여기 중국 관광객 여기도 지금 보니까 서울역에도 많이 지금 차 타려고 와 있어요. 이 근처 많아요. 용산 미군기지 때리면 중국 관광객도 수천 명이 그냥 죽어버리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있는데도 우리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거 아시죠? 우리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인 거 아시죠? 우리 군인을 지휘하고 전쟁을 선포하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이 비상이 되는지 비상이 아닌지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기 나오고 여러분이 태극기 들고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머릿속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북한도 우리 민족인데 뭐 설마 그 핵무기 가지고 우리 속였나? 그냥
그냥 뭐 공갈용으로 가지고 있겠지. 설마 속겠냐. 그래가지고 다시 또 지금 북한에 뭐 도와준다는 거 지금 도장 찍어서 지금 북한으로 왔다 갔다 교류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북한이 핵미사일을 지금 막 쏴제끼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지금 전 세계에서 오직 사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러면 사드가 지금 성주에 도착해서 배치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이 사드를 다시 국회에서 논의해라, 뭐 더 봐야 되겠다, 이런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아니면 사드 한 개 가지고 모자라니까 사드 더 좀 많이 배치하자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한 개 가지고 북한 핵무기를 10방 이상이 있는데 막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드 배치를 즉각 문재인 대통령이 당연히 인정하고 국회에서 이런 논의할 게 아니라 사드를 더 추가 배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이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막으려면은 핵밖에 없습니다. 핵에는 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기관총을 가지고 저를 쏘려고 하는데 저는 태권도 좀 했다고 그걸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상대방이 대포를 쏘는데 나는 태권도를 가지고 상대방 대포를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핵무기는 이보다 더 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2차 대전 말기에 일본 군인이 몇 명이었냐? 780만 명이 넘었습니다. 1945년에 일본 제국 군인이 780만 명이 넘는데 미국이 전쟁에 이기면서 일본에 이 어떻게 무장해제를 시킬까? 자기네 미군이 들어가려고 하니까 일본 본토나 우리 한국에 있거나 만주에 있는 미군들 무장해제를 시키려니까 너무너무 많은 미군이 죽게 돼 있거든요. 수십만이 죽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어떻게 했느냐? 답이 없다. 핵폭탄을 떨어뜨리자 해서 핵폭탄 딱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한 방씩, 핵폭탄 2방을 딱 떨어뜨리니까 전황이 바로 항복했죠? 이렇게 핵폭탄은 무서운 겁니다. 일본의 780만의 군대와 항공모함과 그 무수한 가미가제 특공대의 비행기, 잠수함 다 소용없이 핵폭탄 2방으로 일본 천황을 바로 항복시킨 엄청난 것이 바로 이 핵폭탄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바로 이 핵폭탄이 2방이 아니라 10방 이상의 핵폭탄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태연하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대통령은 핵폭탄을 쏴도 본인이 피곤하니까 휴가를 가야 되겠다. 내 존경하는 선배 노무현 대통령 추도식 있으니까 추도식 가야 되겠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맞습니까 이거? 아닙니다. 정신 똑바로 정의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국 보고 북한 핵 숫자만큼 북한 핵을 없앨 때까지는 미국에는 핵무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핵무기를 북한 핵무기가 10개 있으면 우리도 10개, 북한에 10kg짜리 핵무기 있으면 우리도 10kg짜리 북한 핵무기하고 똑같은 핵무기를 미군 보고 가져오라고 해야 되겠죠? 주한 미군이 북한 핵무기를 없앨 때까지 북한 핵무기를 더 만들면 우리도 더 가져오고, 북한 미사일이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있으면 우리도 같이 가져오고, 북한하고 똑같이 해야만 우리가 방어력이 생기겠죠? 맞습니다. 상대방이 총 들고 기관총 들고 쏘는데
우리는 태권도 가지고 안 되겠죠? 맞습니다. 우리도 총 들고 기관총 들어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잘 안 갖다 줘요. 제가 요즘 미국의 정통한 소식을 들어보니까 트럼프도 요즘에 탄핵 붙여져 있는 거 아시죠? 러시아하고 무슨 선거 때 뭐 관계를 했지 않냐. 트럼프도 지금 탄핵 받을 판에 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자신이 지금 마음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기 핵을 가져오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핵무기를 만드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핵무기 만드는 기술이 있느냐?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 5대 원자력 기술 강국이 대한민국입니다. 맞습니다. 핵무기는 설계도가 딱 1000장밖에 안 돼요. 간단해요. 핵무기가 1945년에 다 만들던 오래된 기술입니다. 지금부터 70년 된 기술이 핵무기 기술입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원자폭탄이 아닌 원자력 발전소는 설계도가 20만 장입니다. 원자폭탄은 설계도가 1000장밖에 안 되는데 원자력 발전소는 20만 장의 설계도가 필요해요. 이거 제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원자력 전문가, 제가 원자력 연구소 또 원자력 발전소 다 가서 공부를 한 결과입니다.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북한이 20년 걸려서 만든 지금의 핵무기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은 6개월 만에 북한 핵을 능가하는 엄청난 핵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뭐냐? 대한민국이 핵을 만들면 수출을 못해요. 바로 핵 확산 금지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북한은 그래서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들어갔다가 탈퇴하고 핵무기를 만드니까 지금 북한은 수출 못합니다. 아무 교류가 안 됩니다. 그런데 북한은 김정은이가 독재를 워낙 해서 말 안 들으면 다 죽이는데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출이 안 돼 가지고 일자리가 없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은 우리 국민들이 참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핵무기 만들면 바로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렵더라도 국가 안보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수출이 먼저냐, 경제와 국방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국방이야 뭐 그거 다 미군이 해주겠지 뭐 그건 내가 알 바가 아니야. 그런데 지금 바로 이 국방 안보가 우리 경제보다도 우리 어떤 문화보다도 더 중요한 심각한 문제가 되어 있는데 아무도 이 국가 안보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태극기 들고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우선 이렇게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가 바로 국방 안보가 중요하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에 보시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잘 살고 문화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우리 절대 못 먹는다 이러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몽골이라는 나라가 조그마한 나라인데 중국의 송나라, 엄청난 문화를 가진 송나라를 몽골이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진족이라는 게 중국 이 청나라 만든 여진족이 별거 없거든요. 우리 조선족보다 못한 그런 형편없는 민족인데 여진족의 청나라가 명나라를 먹어버렸습니다. 100만도 안 되는 이 인구가 몇 억을 먹어버린 겁니다. 엄청난 문화와 영토와 또 인구를 가진 나라를 그 몽골의 기병과 청나라의 그 용맹한 군사력으로 바로 대국 송나라와 명나라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국방안보는 방심하는 순간에 바로 북한한테 무너진데, 지금요 전 세계 모든 군사 전문가한테 물어보십시오. 북한이 군사력이 세나 우리가 세나? 여러분 저 군 출신 손 한번 들어보시오. 군 출신 아무도 없습니까? 예, 여기 많이 계시지. 있죠. 핵을 가진 나라는 무조건 핵 없는 나라보다 국방 군사력이 더 셉니다. 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는 분이 나와서 반론을 펴보세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핵 없는 나라는 핵 가진 나라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민국의 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려도 뭐 긴가민가 하시는 분이 반은 넘는 것 같아요. 이거 심각합니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으면 우리가 핵을 가져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다른 어떤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뭐라 그러느냐? 대화하면 되지 뭐, 교류하면 되지 뭐. 대화로 내가 처음에 당선되자마자 뭐 김정은이 만나러 가겠다, 김정은이를 설득하면 되겠지. 김정은이가 설득될 것 같으면 재고생하면서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이, 자기 아버지 김정일이 자기 자신이 3대에 걸쳐서 핵무기를 제대로 만들어내겠습니까, 여러분? 바보 같은 소리 하는 이런 이야기 믿고 우리가 국방안보를 소홀히 하다가는, 핵무기를 무시하다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문을 닫을 판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동안에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부터 다 그래서 햇볕 정책 했지요? 햇볕 정책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했습니까? 북한에 돈 갖다 줘서 북한이 돈 받아 먹었으니까 핵 폐기했습니까? 10조 이상을 갖다 줬는데도 폐기 안 하고 그 돈 가지고 핵무기 계속 만들고 미사일 계속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그런데 딱 거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돈 갖다 주고 햇볕 정책하고 대화, 육자회담하고 대화하면은 핵무기 미사일을 없앨 것이다. 여러분 또 속아서는 안 되겠지요? 맞습니다. 미국이 왜 겁을 내느냐? 미국이 그동안에는 야 큰일 났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 오니까 먼저 선제 타격을 해야 되겠다. 지금 선제 타격을 못합니다. 왜? 선제 타격을 하려면 우리 한국에 있는 미군을, 미국 사람 모서 철수를 시켜야 됩니다. 일본 사람도 다 철수를 시켜야 돼요. 아니면 북한이 핵을 여기 때리면, 지금 미국 사람이 20만 명 이상이 한국에 있고 미군이 2만 8천 명이 주둔하고, 바로 여기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날아오는 용산기지에 미 연합 총사령관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못 쏩니다. 선제 타격 할 수가 없습니다. 선제 타격을 하면은 한방, 북한의 핵미사일이 한 방일 때는 쏘면은 무서우면 되는데, 너무 많은 핵 무기가 벌써 만들어졌고 너무 많은 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 모두를 부술 수 없기 때문에 선제 타격도 못합니다. 지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시간이 갈수록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만들어냅니다. 미사일 성능이 계속 발전합니다. 이 심각한 위기를 보도하지 않고 이 심각한 위기에 대처하지 않는 대한민국 언론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 문재인 대통령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이제 우리 태극기로 나서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안보실의 실장이 누가 됐느냐? 외교관 정의용 외교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이런 정도 같으면 우리 전 군과 우리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 NSC라 그러죠? 국가안전보장회는 모든 우리 군과 또 우리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이 우선순위 1등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아직까지 앉아가지고 뭐 K9 자주포 쏜다,
뭐 포병이 중요하다, 무슨 뭐 육군 보병이 중요하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우리 모든 국군 통수권자의 모든 신경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방력과 대한민국의 모든 국력이 북한 핵을 어떻게 막아서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의 생명과 이 나라를 지킬 것이냐, 이 핵 대응이 대한민국 국방과 국가의 최대 우선 과제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 나오신 거 맞죠? 맞습니다. 다른 경제 이야기도 아니고 교육 이야기도 아니고 언론 이야기도 아니고 다른 무엇이 아닙니다. 지금 이 북한 핵이 얼마나 유엔과 전 세계를 공포에 떨게 하는지, 뭐 IS 테러, 이슬람 테러 이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테러 집단, 자기 형도 죽이고 독약으로 죽이고 자기 고모부도 총으로 죽이고, 지금 마구 아무리 유엔 안보리에서 결의를 해도 계속 화제 끼고 있는데, 미사일을 쏘고 이러는데, 핵 개발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즉시 북한 핵에 대응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외치겠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뭉쳐야 산다고 했습니다. 이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박정희 대통령은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겁만 낼 게 아니라 우리가 마음 먹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도 만들 수 있고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그보다 더한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만세 3번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해 주십시오. 뭉쳐야 산다. 뭉쳐야 산다. 하면 된다. 하면 된다. 대한민국 만세. 대한민국 만세. 네, 뜨거운 박수 주십시오.